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호접란의 봄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많은 호접란들 근황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9시 46분입니다. 온도는 20.8도, 습도는 9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전에 관엽식물들 저기 베란다 뒤쪽에 관엽이들 물을 지금 주고 베란다 문을 아직 환기를 안 시켜서 이렇게 높은 건데요. 평소에는 한 40에서 5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서 10월 이때쯤에 호접란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따라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지금쯤 베란다 혹은 실내에 호접란이 이렇게 만개를 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영상 링크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블로그 포스팅 링크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핀 호접란들은 이제 물을 잘 주셔야 돼요. 꽃도 피었고 뿌리를 보면은 생장점이 많이 열려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접란 뿌리 끝에 이렇게 생장점이 열려 있으면 물을 좀 잘 주시면서 성장기에 맞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광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 집은 정남향 베란다인데요. 호접란은 밝은 곳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강한 햇빛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호접란을 위치시킨 곳은 베란다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전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침 햇빛을 받다가 오후가 되면은 이제 햇빛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도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완전한 실내, 사무실 책상 같은 데 놓고 기르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월 초에 호접란들을 베란다로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요. 아직 날씨가 새벽 온도는 조금 춥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온도가 18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베란다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베란다의 최저 기온이 18도 정도가 되었을 때 호접란을 베란다로 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배 육종을 통해 탄생한 브라보스타라는 향기를 가진 호접란이에요. 얘도 지금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꽃을 보여줄 봉우리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분에 바크와 난석으로 심어져 있는데요. 이런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물 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바크가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이럴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 겉에 식재가 마르고 이 겉으로 드러난 뿌리들이 이렇게 흰 빛을 띄었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식재를 좀 파보신 다음에 저 안까지 말라 있다면 그때 흠뻑 물을 주시면 됩니다. 혹시 어떻게 물을 주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직접 물을 주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크와 난석에 식재된 이런 호접란에는 그냥 물을 전체적으로 살살살 뿌려주시면 돼요. 물은 밑으로 금방 빠지지만 다른 식재들도 다 젖을 수 있도록 1분 정도에 걸쳐서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주셔도 되고요. 5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물을 주시면 확실히 바크가 조금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시면서 봄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토분의 수태를 이용해서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바크보다는 조금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물이 마른 것을 단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눈으로 보셔도 수태가 바삭하게 마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바삭하게 소리가 나면 그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수태를 눌러보았을 때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수태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골고루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직접 심은 거예요. 수태를 빡빡하게 심지 않고 조금 헐겁게 심어서 이 겉에 수태가 말랐으면은 보통 이 밑에까지 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포트째 키우는 호접란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녀석은 물 주는 것이 조금 달라요.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마지막 날에 아마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1월 1일 날 물 주고 지금 매월 1일 날 물 주는 날로 정해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매월 1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려고 계획한 건 아니고요. 항상 수태 상태를 보면서 물을 주고 있는데 이 물 마르는 텀이 아직까지는 딱 한 달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5월 1일이 될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수태가 또 바삭하게 말라 있습니다. 이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조금 달라요. 아까 보셨던 거는 겉수태가 바삭하게 마르면 물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겉수태가 바삭하게 말랐더라도 이 밑쪽 수태는 아직 마르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농장에서 키우는 호접란들 같은 경우에는 수태를 굉장히 빡빡하게 식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가 말라도 밑에 부분은 젖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포트째 키우실 때는 위가 바삭하게 마르면 그때부터 이제 좀 대기를 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아래까지 수태가 마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렇게 색깔이 연해졌으면 다 마른 건데요. 요거도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쉽게 빠져요.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뿌리가 많아져서 이 비닐포트가 볼록볼록해지고 빠지지가 않는 상태까지 간 호접란에는 하실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눈으로 잘 보시면 연한 색감으로 변한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물을 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비닐 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물기가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이 수태가 다 완벽히 마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습기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화분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하는 김에 꽃대 자르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얘는 아직도 지금 4달째 키우고 있는데 마지막 꽃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꽃대를 자르실 때는 굳이 꽃이 다 펴 있을 때는 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셨다가 지금 옆에 있는 꽃대는 완벽히 말랐어요. 색깔이 변하고 이렇게 말라버린 꽃대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자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가장 아랫마디 여기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 항상 소독한 가위 사용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호접란의 건강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꽃이 다 졌지만 꽃대가 아직 싱싱한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호접란 꽃대를 보시면 마디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마디를 남겨주신 다음에 이 위쪽을 한 2-3cm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이 마디에서 새로운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얘는 꽃대를 잘라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접란 이 꽃대에서 새끼를 다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보다는 한여름에 평균 기온이 28도에서 한 30도를 웃도는 그런 폭염의 계절에 그늘에 두시고 그때 요 마디 위를 잘라주시면 얘가 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끼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여름이 됐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호접란이 제가 6개월 전에 이 굴피라는 참나무 껍질에다가 붙인 호접란인데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뿌리도 이제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굴피 사이사이에 많이 활착을 한 상태고요. 새 뿌리도 계속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굴피 뒤쪽까지 뻗어 있는 뿌리도 보이고요. 요 잎이 이제 겨울 끝날 때부터 내어준 새 잎입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태를 조금 넣어줬는데 요거의 관리 방법은 사실 매일 물 주셔야 돼요. 매일 물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부작으로 키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수태가 또 바삭하게 말랐을 때 주시면 되는데 매일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수태를 얹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바로 나무에 붙였을 때 수분이 너무 빨리 날아가서 농장이나 하우스가 아닌 경우에 수분 유지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수태를 얹어줬는데 제가 6개월 정도 키워본 결과 물을 듬뿍 줘도
다음 날이면 바삭하게 말라 있더라고요. 이것도 물을 그냥 매일 이렇게 주시면 돼요. 뿌리가 좀 젖을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추천하는 방법은 스프레이 같은 걸로 매일 분무기로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얘는 해고판에다가 붙여서 키우는 실러리아나인데요. 올해는 꽃을 건너뛰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도 지금 봄이라서 그런지 뿌리가 여기저기 많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린덴이라고 얘도 역시 실러리아나와 비슷하게 잎에 무늬를 가지고 있는 호접란인데요. 요거는 제가 한 3달 전에 해고 부작으로 옮겨서 키워보고 있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거 하나 지금 뻗어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저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어제 물을 줬는데 벌써 파스락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매일 물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원종 호접란이에요. 벨리나라고 하는 원종의 호접란인데 잎이 굉장히 조금 두텁다기보다 넓고 색깔이 좀 연하죠. 요거는 지금 구멍난 토분에 수태로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요것도 수태가 바삭하게 마르면 물을 주시면서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독일에서 살 때 친구가 거의 죽여가던 거 제가 살려가지고 너무 정이 들어서 한국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합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4년 차예요. 요것도 굉장히 잘 자라요. 토분에 박화 난석으로 식재를 해주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식재가 다 마른 것을 확인하시고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홍꽃 피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노란 꽃을 피우는 좀 중형의 호접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하얀색 꽃을 피우는 건데 얘는 올해는 꽃을 안 올렸어요. 원래는 요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게 모체였는데 얘가 한 3년 전부터 성장을 안 하더니 옆에 새끼촉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성장을 안 하고 이 새끼촉만 열심히 키워주고 있어요. 이 새끼촉에서 작년에 꽃이 폈는데 올해는 꽃을 피우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 노란색 호접란이 지금 꽃잎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꽃잎이 많은 게 아니라 얘가 약간 샴쌍둥이로 폈어요. 처음에 이 꽃봉오리 2개가 딱 붙어서 자라더니 이렇게 완전하게 붙어서 하나의 꽃인데 꼭 앞뒷면이 다 꽃으로 된 것처럼 신기한 모습으로 피워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호접란이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얘는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 수경재배 호접란인데요.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수태나 바크에서 키우는 것보다 성장은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안에 묵은 뿌리들을 좀 긴 가위를 이용해서 많이 다듬어 줬는데요. 요거는 관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뿌리가 이렇게 색깔이 변했을 때 물을 여기까지 채워줬다가 따라 버리고 또 다 채워줬다가 따라 버리고, 요것도 한 진짜 2-3일에 한 번은 물을 줘야 할 만큼 힘든데요. 지금 제가 키우는 호접란은 유리벽에 뿌리가 붙어서 얘를 끄집어내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리병을 닦아줄 수가 없어서 물이끼나 그런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이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깨끗하게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애초에 큰 유리병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얘를 좀 물에 담갔다가 뺐다 하다가 유리병이 좀 더러워지면 유리병도 한 번씩 닦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 꽃도 매년 피우고 잎도 많이 잘 이쁘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관리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벨리나와 굉장히 유사한 원종 호접란인데요. 비올라시아라고 해요. 향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원종 호접란인데요.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립성으로 크는 화원표 호접란과 달리 한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그런 호접란입니다. 지금 봄을 맞이해서 새 잎도 열심히 내주고 있고요. 얘는 여름에 꽃이 피는 그런 호접란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원표 호접란처럼 10월에 꽂는 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피는데, 이 꽂는 분화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몰라요. 항상 공부 중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 알게 되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꽃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로만
제가 심어서 키워보고 있는 호접란 2개입니다. 다이소에서 판 화분, 다이소에서 파는 바크와 하이드로볼 요것만 이용해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2018년 10월에 시작을 했고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요거 화분 심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은 호접란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요것도 영상 링크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것도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접란 꽃대를 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키우는 것도 나름 멋있는 것 같습니다. 호접란 물을 주실 때 주의할 점을 지금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입장 사이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낮에 베란다 온도가 30도를 올라가진 않지만 여름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높고 혹은 물이 고인 요곳에 조금 강한 햇빛이 들었을 때 볼록 렌즈 효과와 더불어서 온도가 높아져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되돌리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신 후에 입장에 물이 고였을 때는 키친타올이나 휴지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 부분에 물을 넣으셔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화분에 한번 심어본 호접란인데요. 원래 페트병 수경재배로 했던 그 호접란인데 뿌리가 너무 잘 자라서 페트병이 작아져서 옮긴 호접란이죠. 지금 보시면 새 뿌리가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제가 또 호접란 새끼, 그러니까 씨앗을 맺기 위해서 수정을 해줬는데요. 벌써 수정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렇게 큰 꽃이 달려 있었는데 이제 이 꽃을 엄마로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향기 나는 호접란 브라보스타의 수술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수정을 시켜서 지금 씨방이 부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접란 수정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올려둘게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수정이 된 꽃은 이 꽃대 끝 부분, 그러니까 꽃대에서 나온 이 꽃을 달고 있는 이 꽃대의 끝부분이 이렇게 부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접란 잎이 시들어가죠. 이런 잎들은 에틸렌가스를 방출을 해서 옆에 있는 만개한 꽃들에게 영향을 줘서 얘네도 빨리 시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씨앗을 지금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고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하나 더 했던 것도 있는데 얘도 수정이 됐는데 자라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연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기 제거했던 저 다이소 재료로만 키운 호접란, 그 중에 이제 엄청난 대륜으로 피우는 요 호접란 끝에도 제가 자가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다른 꽃에서 이 수술을 가져온 게 아니라 혼자서 자기 암술과 자기 수술 요걸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자가 수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꽃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더 금방 부푸는 것 같아요. 여기 부푸는 과정도 계속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린 호접란들은 토분에 수태로 관리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봄이다 보니까 새 뿌리도 열리고 새 잎도 많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볕이 아침 볕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런 어린 호접란도 언젠간 꽃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호접란은 제가 호접란 죽어가는 거 살리기 그 영상에 나왔던 그 호접란인데요. 많은 분들이 후기를 요청을 주셨어요. 그때 2개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줬는데요. 안타깝게도 1번 호접란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이 2번 호접란은 아직도 열심히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입장이 좀 빳빳해져서 힘이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 새 잎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얘도 한 6개월 정도 지금 얼음땡 상태로 있는데 잎이 조금씩 말라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새로운 뿌리가 조금 자랐을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저도 너무 궁금하지만 참고 있어요. 얘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파리를 올리면
안심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빨리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호접란들 근황이랑 봄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